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도 태풍 쏠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지역 초중 고등학교는 오늘 하루 휴업에 들어갔고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임시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 통로를 만든다고 분양 광고를 한 오피스텔 건설업자가 통로를 만들어달라는 민원까지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다음 주 월요일 광주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 내륙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불러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태풍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자정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2시간 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가 약간 흔들릴 정도의 세기로 불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태풍의 위력을 실감하긴 어렵습니다.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에는 어젯밤 9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엔 내일 오전까지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최대 초속 40m가 넘는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이미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나주배 등 과수농가들은 태풍으로 인해 낙과 피해까지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가운데 유일하게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영강 한빈원전은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지리산과 무등산 등 탐방로 전 구간을 통제하고 계곡과 하천 주변 야영객들에게 긴급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6시쯤 광주와 가장 가까운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영동교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등하굣길 안전 등을 고려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오늘 하루 임시 휴업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임시 휴업이나 단축 수업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1곳이 오늘 임시 휴업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태풍 쏠릭이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도는 강, 크기는 중형급 태풍인 쏠릭은 중심기압이 95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0m인데요. 현재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목포 서쪽 해상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지역은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태풍특보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100에서 2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 폭우로 인해서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뿐만 아니라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번 태풍은 바람이 특히 강하게 불겠는데요. 육상에서는 초속 30에서 40m, 해안과 산지 부근에서는 초속 5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 초속 30에서 40m는요. 신호등과 가로등이 부러질 정도의 세기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층 건물의 유리창 깨짐이나 공사 현장의 구조물 붕괴 등 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서부권은 28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면서 평년 수준의 낮 기온 보이겠고요. 전남 동부권도 28도에서 29도 선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피스텔 건설업체가 지하철역과 연결 통로를 만든다는 확약서를 만들어 분양 광고에 이용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통로를 만들어달라는 민원까지 조작해 광고에 이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대형 모델하우스를 지어두고 광주 금남로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을 분양 중인 한 건설사입니다. 금남로 사가역과 오피스텔을 직통 연결한다며 하위 간부 서명만 들어간 도시철도공사 확약서를 버젓이 홍보한 데 이어
이 연결 통로를 원한다는 민원이 있으니 적극 해결하라는 구청 공문도 함께 공개해 연결 통로가 생길 거라는 기대감을 높입니다. 그런데 지하상가를 돌며 상인회 등을 취재했더니 오피스텔과 역을 연결하는 통로에 대해 상인들은 큰 관심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상가가 아니고 지하철로 연결되잖아요. 네. 사가역, 지하철 사가역, 그 지하철로 연결된 부분이라서 우리 소관도 아니고 우리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요. 지하상가 여론과 다른 민원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도 없던 1년 전에 어떻게 제기됐던 걸까?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민원이 조작된 정황이 드러납니다. 건설사 측에서 직원이 찾아와 민원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저기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회사 측에서. 한두 번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왔죠, 저한테. 우리 뚫으면 여기도 좋아지는데 민원을 넣을 수 있냐? 그거 해주겠다. 그렇죠. 구청은 개인 민원이 접수되자 건설사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건설사는 이 공문을 도시철도공사 확약서와 함께 분양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 건설사가 확약서를 활용해 금융권 대출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는 건축 허가 사항을 한 차례 변경했지만 지하철역 연결 통로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통로를 만들려는 목적보다는 분양 광고와 대출에 확약서를 이용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나주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됐던 98살 이춘식 할아버지가 어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할아버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소송 심리 재개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자신의 소송이 이른바 재판거래에 쓰였다는 사실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배당해서 오늘부터 심리에 들어갈 계획인데 이르면 올 하반기 확정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할 예정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에 지역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대와 순천대, 남부대와 송원대 등 1차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들은 오늘 발표되는 최종 평가에서 패자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살생부로도 불리는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 역량 강화 대학이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정원 감축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은 물론 신입생 모집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수능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시험 원서는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학교에 접수하면 되고 검정고시나 타 시도 졸업생 등은 시교육청에 마련된 접수처에 접수해야 합니다. 올해 수능시험은 11월 15일에 치러지고 성적은 12월 5일에 통지될 예정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다음 주 월요일 광주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을 한다면 1985년 이후 33년 만에 광주 방문입니다. 그때는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피고인입니다. 5월 단체들은 냉정하게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이를 주장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그동안 두 차례 재판 연기를 거쳐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5.18 학살 책임자로서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의식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최근 재판부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강제 구인할 수 있는데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걸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당초 예정된 402호 법정보다 큰 201호 법정으로 바꾸고 돌발 상황을 고려해 경호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월 단체들은 법정에서의 돌발 행동이 전시 측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냉정하게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역사적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우리는 매우 이성적으로 지켜보고
이후를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씨가 실제 다음 주 광주에 올 경우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5년 이후 33년 만에 방문입니다. 전 씨가 실제로 법정에 설 것인지 또 온다면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전두환 씨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 경호 인력 70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201호 법정에 기동대 40명을 배치하고 법원 주변에 30명을 배치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출석할 것으로 보고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접촉사고 시비로 차량을 부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킨 4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30살 조모 씨의 차량과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은 뒤 차량에 맥주병 등을 던져 1,0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41살 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서 씨는 운전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 속에 추진된 광주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사업에서 협상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브로커 52살 김모 씨와 김 씨 동생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광주시 공무원에게 차명 계좌로 매달 300만 원씩 7,2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1억 3천여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업체로부터는 자문료 13억 원과 영역 권한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과 관련된 광주시 전직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된 지난 3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공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거주자의 기억이 건물에도 남아있다고 믿는 작가가 최근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네,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시 제목이 응집 그리고 기억인데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죠? 네, 응집 그리고 위안은 전시 제목이기도 하고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응집이라 하면 어느 한 곳에 엉겨서 모여있는 것을 말하고 이완은 이미 조성된 분위기 따위가 흐트러져 느슨해짐을 말합니다. 여기서 박인선 작가는 사전적 의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다고 말하는데요. 작가에 의하면 응집과 이하는 새롭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도시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고 도시 안에서 자연과 인공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작품들이 전시됐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박인선 작가는 지금까지 집이나 오래된 건물을 주제로 작업을 해왔는데요. 네. 이번에 건물의 자연을 조합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뭐 재개발되기 전까지 한 50년 네, 정도 한 되지 50년, 않을까 40년 될 것 같네요. 네, 작가는 건물 콘크리트 벽에 부식이나 페인트가 벗겨지는 모습들에서 자연의 생과 사를 발견하고 건물도 햇빛과 바람에 의해서 조금씩 자연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건물이나 집과 같은 인공물에서 새롭게 태어나거나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작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자료 화면이 나갔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그림인지 사진인지 얼핏 구분이 안 갑니다. 네. 예. 이 작품 소재로 또 건물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박인선 작가는 서양화를 전공했고요. 사진을 재료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는 직접 찍은 사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합을 하고 그 위에 붓으로 페인팅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과 회화의 경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재개발을 앞둔 자신의 외갓집에서 집의 잔해들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집이나 오래된 건물을 작품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자신의 집이나 건물 사진을 사용하게 된 것은 대학 시절 목포 보리마당 위에서 바라본 목포 앞바다와
다닥다닥 붙은 집을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시된 작품 중에서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응집 그리고 이완 시리즈 작품인데요. 사각뿔로 잘려진 건물 위에 바다나 대지가 펼쳐집니다. 자연과 인공물에 대한 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우연한 만남과 같은 시도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도시는 섬이 되어버리고 자연은 소멸됨으로써 기억과 과거는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도시와 건축물은 아름다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곧 미래가 되기도 하는데요. 도시를 살리고 자연을 회복하는 작업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집은 회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인데요. 도시는 재생되어도 사람은 재생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러한 작업은 작가의 개인사와 그것을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박인선 작품에 등장하는 건물의 콘크리트면은 그 건물의 역사와 기록을 담는데요. 칼로 자른 듯한 잘려진 면과 흔적은 폭력성과 상처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는 자연과 인공물을 조합하고 표면을 잘라내는 그만의 방식으로 그의 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축적하고 그의 응축된 기억을 이완시키는 장치를 말하고자 합니다. 네. 따라서 사라짐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그의 예민한 시간은 집이라는 상징물 속에서 응축되어 있는데요. 결국 집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시는 양림동에 있는 515 갤러리에서 9월 7일까지 열립니다. 네, 작품을 보면 어린 시절 또 기억도 떠올리게 되고 많은 것들을 사색하게 되는 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을 여수에 건립하는 안건이 진통 끝에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표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대 국동 캠퍼스 부지에 150병상 규모의 전남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여수시는 과거 전남대 병원과 체결한 협약서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여수시는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협약서 공개를 거부해 지금까지 심의가 2차례나 보류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남대 측을 조금 설득을 해서 이렇게 협약서를 공개를 했으면 사업이 진작부터 진행이 됐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재활병원은 전남대 병원이 위탁 운영합니다. 협약서에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를 여수시가 보존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이른바 노비 계약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적자 보는 거,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 폐지 시 직원 고용까지 노비 계약서지 이게 일반 계약서입니까 이게? 당초 270억 원으로 예정된 병원 건립 비용도 많게는 100억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비 등이 10년 전 기준으로 책정된 데다 설계와 건축 기준도 과거보다 훨씬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공사에 들어간 경북권역 재활병원은 사업비가 100억 원 가까이 늘었고 이마저도 부족해 지자체가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1차를 봤는데 1순위부터 8순위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수주가 안 맞은 애가 다 보여 9순위가 우리는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역시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사무관께서 복권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공모를 해봐라라고 신청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이달 말 시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재활병원 설계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여수시의 고민 역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2018년 임금단체 협약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기아차는 대표이사와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가 9차 본교섭을 갖고 기본급 4만 5천 원 인상 등을 담은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이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27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소상공인연합회는 광주 충장로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 작업에 나서는 한편 오는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소상공인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신입 행원을 채용합니다. 광주은행은 다음 달 3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필기시험과 면접 전형을 거쳐서 신입 행원 60-7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입 행원은 지역 인재와 지역 외 인재로 나눠 선발하는데 전체 채용 인원의 70% 이상을 광주 전남 지역 4년제 대학 출신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학 추천제로 행원을 모집했던 광주은행은 올해부터 인터넷 공채로 전환하고 필기시험도 도입했습니다. 다음 달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일을 앞두고 광주시가 가입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신청 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운데 소득 하위 90% 가구의 5세 이하 아동으로 광주에선 7만 1000여 명이 해당됩니다. 미 신청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보고 앉았던 판문점 도보다리가 광주호 호수생태원에 재현될 예정입니다. 기존 데크를 파란색으로 칠하고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 원형 테이블과 벤치를 설치하는 방식인데요. 안내 해설판도 설치해서 판문점 회담 내용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이슈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민 인권 강좌가 9월 4일부터 전남대 박물관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문경란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시작으로 호통판사 천정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저명 인사들이 난민과 개인정보, 혐오와 같은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영호남 청소년들의 달빛 음악교류, 광주 대구 학생관현악단 교류음악회가 이번 주 토요일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광주 학생 84명과 대구 학생 57명이 화합과 소통을 주제로 박지서곡 등 총 4곡을 들려줄 예정이고요. 피날레는 영호남 학생들의 합동 연주음악 스타워즈 에픽 파트 2가 장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는 책으로 떠나는 아시아 여행이 펼쳐집니다. 소설가 은희경, 김탁환 등과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와의 만남, 독립책방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책 빌리지와 도서 특별전 등 책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을 만나보시죠.